80년대, 90년대까지 수원에서 그러니까 그림 활동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에 매체를 바꿔서 애니메이션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다시 페인팅 작업을 조금씩 하고 있는 신경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 들어간 게 85년도인데 그때는 한참 이제 민중 미술이 막 태동하고 있을 때였고, 민주화 운동도 이제 아직 조금씩 막 활발해지고 있을 그런 때였거든요. 그때 아마 제 기억에 다락원에서 민미업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걸 계기로 서울 지역에 이제 서울대, 이대, 중대, 추계대, 우리 학교 이렇게 몇 학교의 학생들이 미학 공부를 하고 철학 공부를 하고, 그 당시에 사회적 리얼리즘에 대한 그런 공부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름쯤에 저희가 밀양으로 풍물 전수를 받으러 갔어요. 9박 10일 동안. 아마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서로 굉장히 이제 친밀해지면서 저희가 대학 순회전을 하게 돼요. 87년도 여름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센세이션한 그런 대학의 저항과 걸개 그림을, 대학 엄청 큰 걸개 그림이죠. 그거를 건물 전체에 도배를 하게 되고, 또 저희가 그 풍물 전수를 받으러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공연들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걸개 그림이 보통은 그냥 서클룸에서 일반 학생들, 다른 과 학생들이 조잡하게 그려진 것들을 미대생이 전문적으로 대학에 걸개 그림이 걸려졌던 최초의 것들이 아니었나,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전시회도 하고 또 거리전도 했었어요. 각 학교에 서클들이 없는 학교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추계대 날화, 서울대 애로와, 우리 학교의 민요연구회 뭐 이런 식으로 각 학교마다 미대 내에 서클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학생회 활동들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미대 학생연합으로 발전을 하죠. 가는 패는 현장으로 간다라는 뜻의 소집단이었어요. 거기는 차일환 선배라고, 저희가 청미공에서 같이 만났던 중앙대 선배가 만들었던 조직인데요. 그 당시에 서울 민중미술연합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미술 쪽에 약간 그 두 가지의 조직들이 있으면서,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뭐 어떤 사회의 그 소집단에 들어간다기보다 그런 활동들을 하다가 두 조직의 통합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갔다 그럴까요? 민미업의 일부가 들어가고, 저는 서미련의 전신이던 가는패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가는패 들어가면서도 나중에 지역으로, 수원 지역에 내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어떤 활동들을 하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미술 소집단들을 막 탄압하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뭐 저희는 사실 무료로 노동자들한테 그림을 가르쳐준 죄밖에 없는데 뭐 고성 반각죄로 신고가 막 들어온다거나 이러면서 어쨌든 제가 수배를 받게 되면서 수원에 좀 일찍 내려오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어요. 최춘희 선배님이랑 손문상 선배랑이 그 전에 이제 수원문화운동연합에서 활동들을 하고, 또 최춘희 선배는 그 전부터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사회과학적 공부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청미공에서 같이 활동했던 황우경 후배가
최춘희 선배의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가 제가 이제 서울 지역 활동을 접고 내려와서 왔을 때는 근데 이미 스물여섯 활동들은 정리가 된 상태였고 손문상 선배, 남아있었던 손문상 선배랑 저랑 황우경 후배랑 셋이서 그럼 셋이라도 뭔가 활동을 이어가자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키워드가 87년 이후로 노동자 대투쟁들이 일어나고 나서 노동자 문예운동론이 대두되고 있었어요. 노동자들한테 어떤 뭐 그냥 그림을 그려주거나 대여해주거나 이런 형식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창작 미술이나 문화에 대한 창작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스스로 창작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경험을 하게 하고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가 만들어지기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역으로 내려가야 하고 노동자 문예운동을 해야 한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내려가서 서울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문화학교도 만들고 파업 지원도 하고 수미업처럼 그림을 위주로 활동하는 작가 등단이 아니었고 저희는 뭐라 그럴까 문예 활동을 하는 활동가를 표방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회원들이 많지는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저희도 시간과 인원에 쪼들려서 개인 창작들은 항상 많이 뒷전으로 밀리게 됐었죠. 이렇게 파업 지원이나 어떤 이제 그러니까 임금 투쟁을 하기 전에 각 그 사업장에 문화부장이나 또 뭐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제 문화학교를 만드는 일은 연례적으로 했던 행사이고요. 일상적으로 했던 것들은 이제 미술관을 만들거나 좀 더 쉽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만화관을 만들거나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한일전장하고 거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고요. 동선섬유는 스타킹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밖에 뭐 수선중공업이나 뭐 이렇게 몇 군데가 있었지만 길게 이어져 왔던 곳은 이제 두 군데가 대부분 좀 오래 길게 이어져 왔었고요. 기억나는 일은요. 그러니까 한일전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슬라이드 영화라고 슬라이드로 어떤 그림들을 찍고 지금의 영화랑 비슷한데 영화나 비디오가 이렇게 개인이 갖고 있을 때가 아니어서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하는 형식의 슬라이드 영화라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미술 치료의 일환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건 그 작품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은 게 너무 속상한데 그런 식의 슬라이드 영화를 만드는 것도 시도를 했었고요. 동선섬유 같은 경우는 화성에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 당시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 배경이 된 곳과 하등 다르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젊은 특히 여자 친구들이 많은 곳인데도 수백 미터에 걸쳐서 공장들만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공장들 끝에는 논밭이었는데 그곳에 가로등이 하나 없었어요. 이게 도시에서라면 가능한 일이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업장으로 갔는데 정말 수업이 끝나고 나면 무서워서 내려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같은 동선소녀는 만화반이었어요. 그 만화반 친구들이 전부 저를 바래다 주러 오거나 또 어떤 때는 막차가 왜냐하면 이제 근무 끝나고 수업을 하니까 막차가 끊겨서 그 친구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기숙사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사감 선생님 몰래 자고 새벽에 막 탈출을 하듯이 나왔던 경험도 있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제가 키가 좀 작아서 손도 작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했던 게 저의 작은 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들 다 그러니까 중학교 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던 친구들이라
보통은 손의 크기와 키가 비례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이렇게 그 체격에 비해서 손들이 조금 다 컸어요. 80년대 후반부터 90년 초반 사이에 가장 뭐랄까 격변기였고, 수많은 소집단들이 만들어졌다가 사실 90년도 초반에 일시적으로 다 사라졌던, 그러니까 그건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 노무현도 마찬가지였고, 또 그 와중에 개인적인 창작 욕구들이 지향하는 바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해결하기는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수순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92년 가까스로 이어지고 있었다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쨌든 수원에 계속 남아있고 수미업이란 틀이 있기 때문에 수미업에서 미술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까 말한 한의전장 미술반이라든가 동서섬유 친구들하고 개중에는 회사를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나갔으면 나갔은 대로 그냥 간간히 모임들을 하고 야외 스케치를 다니고, 그런 활동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000년 초반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왔었어요. 흔히들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80년대를 정리하기 위해서 90년대를 보냈다. 어떤 에너지를 한 곳에 쏟아 부었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는 후유증들은 어느 일이나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행복했던 20대와 30대를 보냈고, 덕분에 40대가 참 많이 지루했어요. 조금은 지루했던 40대를 보내고 재미난 50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 작가 신경숙한테는 잘못한 게 많아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작업들,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올곧이 가져가지 못했고, 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 짊어진 어떤 역사적 무게감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는 조금 젊은 날에 저에게 사과할 수 있고, 잘했다 말해줄 수 있고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제는 나를 치유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